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11월 초가 되면은 이제 일본 각종 기업이 이제 올해는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대략적인 전망을 냅니다. 11월 초에는. 소프트뱅크죠. 이 기업이 제일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투자회사 비전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통신사라든지 같이 모아둔 스프린트를 모아둔 이 소프트뱅크 그룹이 이제 이번 결산 때 말이 많았다라고 여러분들은 한국 뉴스에서 그렇게 봤을 겁니다. 손정이 너덜너덜해졌다. 소프트뱅크 14년 만에 적자 전환. 자, 여기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세요. 뚜둥 1번 너덜너덜해졌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2번 14년 만에 적자라는 점을 강조함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퀴즈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 어감이 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막 소프트뱅크가 적자다. 창사 이래 최악의 결과다. 맞긴 맞아요. 같은 뉴스도 이런 거 나오죠. SBS 뉴스. 소프트뱅크 투자 후폭풍. 3분기 순손실 7조 원 넘어. 7조 원? 7조 원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말이야. 7조 원이면은 기업 망할 정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또 있죠. 이거. 1 소프트뱅크 7조 원 적자. 손정이 태풍, 대폭풍 상황. 맞습니다. 이것도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손정희 씨가 발표를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정으로 발표를 했나? 아닙니다. 이런 표정으로 발표를 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런 웃으면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맞아. 그래서. 예, 웃으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대위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밑밥을 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사람이라 봐.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사장이에요. 우리 회사 정말 퍼망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은 주식이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잖아.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위기는 기회다. 위기일수록 더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약을 팔지. 우리 회사 이제 안 됩니다. 주주 여러분 튀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긴 했는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약장수가 장사할 때 참 밑밥을 까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영화관에 가가지고 어벤져스를 보러 간 거야. 근데 어벤져스가 한 방에 사라졌어. 이번 영화 어벤져스 전멸.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영화도 보기 전에 야, 이번에 드디어 어벤져스가 타노스한테 사라졌구나라고 보잖아. 근데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I'm Iron Man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빼고 얘기한 거예요, 기사가. 자, 그래가지고 결산 내용이 있습니다. 이 PPT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2 4반기 결산 설명회 날짜가 언제냐면은 2019년 11월 6일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자기 이제 결산 발표 때 각종 신문 기사 스크랩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소프트뱅크 그룹 투자를 하지만 기로에 서 있다. 그 다음에 뭐 연합 전략에서 드디어 거우러지는 게 보인다. 소프트뱅크 자금 유동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주성을 중심으로 한 투자 방책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이 때리는 거 있잖아. 그거는 자기들이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제 붙여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러면서. 이거부터 시작하네. 이거부터 시작해. 기가 막히잖아.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내가 보면서. 이런 게 잘 없거든. 일본 기업 이런 거. 상당히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나잖아. 엄청난 이제 이익이 줄었다. 그 다음에 위워크 문제. 위워크 문제. 그래서 오늘은 이 위워크도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 보면 웃기잖아, 좀. 하지만 기사를 보면 진짜 위험하다. 재밌습니다. 이게. 매출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죠. 매출은 비슷비슷하고 이게 이제 4조 6천억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조 정도 되겠네. 매출 50조. 그러면 영업이익인데 마이너스 156억엔. 저번에는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156억 엔이야. 근데 밑에 당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8401이었고 저번에는. 이번에는 4216, 4216억 엔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당기 순이익이 이번에 4조입니다. 아니 오상 아까 분명히 3분기 순손실 7조 원이 넘어라고 얘기했는데 왜 4조가 플러스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합니다. 왜냐면 올해 초에 소프트뱅크는 11조를 벌었어요. 이미 11조를 벌었는데 이번에 올해 중반기에 7조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4조를 벌었단 말이에요. 이익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사를 볼 때는 와 드디어 엄청난 적자구나 망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룹 자체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다른 데 투자를 한 만큼 어떻게 회수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회수를 하냐면은 쉽게 말해서 상장시킬 때 있잖아. 상장하기 전에 애를 야, 니들은 내 거야. 애 사와가지고 자 소프트뱅크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을 상장시킬 거예요. 여러분 돈 주세요. 이래가지고 상장시키고 돈 쫙 번 다음에 그걸로 이제 어떻게 펌핑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뱅크가 예전부터 하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워크라는 친구를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상장을 해가지고 돈을 한번 쭉 땡겼어야 됐어요. 지금은. 근데 그걸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돈은 돈대로 더 나갔어요. 위워크라는 친구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위워크 때문에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 위워크를 가지고 소프트뱅크를 무지하게 때립니다. 아, 맞아. 왜 이 위워크라는 기업을 가지고 소프트뱅크를 엄청나게 때리냐면은 간단해요. 미국 기업이거든요. 일본에서 돈 벌어가지고 엄한 미국 벤처한테 돈을 미친 듯이 쏟아 부었단 말이야. 소프트뱅크가.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여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소프트뱅크는 그거 이제 휴대폰 회사잖아요. 휴대폰 통신 회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매달 통신료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 돈을 쓰러 다닌단 말이야. 펀드 조성해가지고 해외 어디에 돈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 저거 괜찮을 것 같네 벤처기업 가가지고 돈을 쓰리 넣고 한국에서도 쿠팡 같은 데 돈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습니다. 왜?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낼 돈을 딴 데 돈 쓴다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소프트뱅크 그룹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 내에 투자를 많이 하면 좋은데 소프트뱅크 그룹 자체가 글로벌이다 보니까 해외로 많이 돈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때리죠. 얘들이 문제입니다. 위워크. 위워크가 일단 뭔지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위워크는 공유 경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공유 경제. 무슨 말이냐면은 오피스 공유입니다. 오피스가, 그러니까 빌리려면 비싸지. 임대비를 내야 되잖아. 회사 임대비를 내야 돼요. 부동산을 빌리려면. 그런데 벤처를 하건 돈이 없는 사업가들은 회사 빌리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워크라는 회사는 건물을 빌려가지고 파티션을 쪼개요. 이 부분을 같이 쓰고 이 부분은 니만 쓰세요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회사가 같이 등기가 가능하고 거기서 같이 일이 가능한 공유 오피스 회사의 장소를 제공하는 회사가 위워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꽂혀가지고 돈을 예전부터 계속 들이밀었어요. 위워크가 어떠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예, 이런 거. 이게 한글 홈페이지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모여가지고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은 여러분 흔히 말하는 젊은 벤처 사업가들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아이디어 나올 것도 안 나와. 거기다가 너는 이런 분야를 하지만 전혀 너랑 상관이 없는 분야에 일하는 친구랑 같이 그런 장소에서 혹시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인스피레이션이 떠오르지 않을까, 새로운 발상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약을 파는 거야. 이게 먹힙니다, 여러분. 이게 나름. 그래가지고 이 위워크라는 데가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은 이 친구들이 장사를 하려면은 건물을 빌려야 되겠지. 이 친구들이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각종 나라, 각종 대도시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예, 좋은 장소에. 좋은 장소에.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를 엄청나게 때려 넣어야 돼요. 돈을 집어넣고 건물에 임대를 해야 돼,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투자를 하고 코스트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가동률이 올라가서 우와 이 정도 안에 그 캐퍼시티가 100%까지 찰져야 된다, 90% 이상 차야 된다 하더라도 이걸 몇 년간 굴려야지 이익이 납니다. 이 사업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임대업 같은 거, 이것도 어떤 의미로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투자는 무조건 해야 돼요. 대신 이런 식으로 파일을 늘려나가가지고 시장을 잡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공유 경제라는 게 뜰 거다 이거야. 자동차도 쉐어하고 다 쉐어하는 게 좀 유행이잖아요. 뭐든지 쉐어해가지고 효율성을 올려야 된다라는 게 이 회사의 어쩌면 오피스에 대한 그 관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상당히 이걸 빨리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위워크라는 데가 시장을 선점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회사의 영업 방식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런 거 초기 투자 돈이 어차피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번 위워크 문제라는 소프트웨어가 말하는 거는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워크 문제입니다. 회사 문제는 사업 모델이 저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차피 만성적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라서 위워크라는 게 뒤집어진 겁니다. 이 아저씨가 누구세요? 이 아저씨가 위워크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달까지 위워크 대표였는데 지금은 잘렸어요. 왜 잘렸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결산을 이해하려면은 위워크를 알아야 되고, 위워크를 이해하려면은 이 아저씨를 알아야 되고, 이 아저씨가 어떤 짓을 한지 알아야지 왜 소프트뱅크 결산이 그렇게 된지 아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이번 엄청 복잡합니다. 많이 빌드업 해야 되는. 빌드업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 아저씨가 나이가 40입니다. 창업주고 좀 재밌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경력이 좀 특이합니다. 이 사람이. 참고로 미국 건너기 전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5년 있었습니다. 오. 이스라엘군 출신입니다. 동생이 모델이래요. 그러니까 동생 모델 뒷바라지 해준다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옵니다. 와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사업 쪼매난 걸 했는데 이제 가까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어떤 이제 또 미국 사람이랑 또 의기투합해가지고 뉴욕에서 이제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특히 회사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지 않냐? 왜? 뉴욕 부동산 가격 미쳤거든요. 방 하나 빌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법인 설립하려면 괜찮은 거 하나 빌려면 너무 돈이 비싼 거야. 그런데 자기 주변에는 기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이거야. 야, 이거 사업 아이템이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2010년부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약을 팔면서 우리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유 경제가 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진짜 잘합니다. 이 사람이 말로 누구를 꼬셨냐면 손정희를 꼬셨습니다. 손정희가 결산 발표하면서 이 아저씨가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장점만 보였다. 장점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위워크라는 회사 문제가 되면은 위워크의 대표의 언행과 회사 내 지침이 상당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엔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투자금 받은 거 바닷가 쪽에 흔히 말하는 이제 펜션 그런 구입한다던가 본인 좀 호화스러운 생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박히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위워크 문제의 대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뱅크에서 이 위워크에 관해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이번에 결산 발표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위워크 내용을 소비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다. 위워크에서 이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위워크에 어떤 식으로 손실이 났고 이게 예정대로 상장을 못하다 보니까 추가로 투자금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 손실이 났습니다라고 주주들한테 이번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손정희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워크로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약을 팔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차트가 또 PPT 나옵니다. 딱. 하지만 두 개의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사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첫 번째,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식 가치는 1.4조 엔이 증가했다. 주주 여러분, 우리 주식 가치가 1.4조 엔, 우리나라 돈은 약 14조 원 이상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누계 투자 성과 1.2조 엔 증가했다. 비전 펀드 이번에 약간 좀 삐끗했지만 지금까지 누계로 보면은 1.2조 엔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12조 원 벌었다 이미.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을 팩도 때리는 거예요. 주주분들 들으세요. 주식 떡상했어요, 여러분. 아무튼 위워크 문제 있지만 이런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프로블럼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 두 가지라 이거야. 저번 발표 때 주주 여러분들 이 우리 주식의 가치 약 20.9조 엔입니다. 우리나라 돈 얼마? 200조 엔 넘어요. 보유 주가 소프트뱅크 그룹의 보유 주식에 그 다음에 순 그거 부채 있잖아. 4.9조 엔이 순 부채래. 그러니까 보유 자산에서 순 부채를 빼면은 순 자산이잖아.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주주분들 우리 주식 순 자산이 20.9조 엔이다. 대한민국 돈으로 200조 원이 넘어요. 근데 이번에 뭐? 어머! 이번에 발표 또 보니까 22.4조 엔, 220조 원이 넘네. 저번에 발표할 때보다 1.4조 엔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약을 파는 겁니다. 알리바바가 딱 떡상을 했네요. 다른 숫자가 약간 움직였는데 알리바바가 떡상을 하다 보니까 알리바바 떡상이네? 알리바바 올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요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있네요.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 오늘의 이제 그 총체적인 요약. 오늘의 요약은 두 개의 사실. 주가는 떡상하고 비전 펀드는 비전 펀드 성과는 아직까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주분은 실제적으로 주식 시가총액이 9조 엔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주식 가치는 22조 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소프트뱅크 주식을 약 60% 싸게 갖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60%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오늘 이 소프트뱅크 PPT 처음에 태풍 올 것처럼 파도가 일더니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전혀 이상 없음 이라고 끝납니다. 일본 거도 한국 거도 기사랑 뭔가 좀 느낌이 다르네요. 말은 같아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말 마이너스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하하 아무 문제 없었네. 내가 괜히 걱정했구만. 믿어 마사요시짱 이거일 수도 있는 거지. 7조 원이 줄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이미 11조를 벌어놨으니까 올해 7조가 줄었다 하더라도 올해 4조 원을 땡겼단 말이야. 그때의 숫자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래서 손정희 씨가 하고 싶은 말이 그렇죠. 소프트뱅크는 제조업이 아니에요. 제조업은 쿨이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은 매출이 올라가다가 아마 2분기 때는 떨어지는 루틴이란 게 생깁니다. 제조업에서는. 그런데 소프트뱅크는 IT랑 투자가 주된 업무다 보니까 이런 루틴 자체가 기존의 있던 패러다임과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이게. 근데 글로벌이다 보니까 일본 국내 말고 해외 사정에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씨 하고 싶은 말은 요거 그냥 이번에 한번 그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라고 약을 팔면서 여러분 스테이 우리 주주분들 이번 기회에 좀 더 주식 더 사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라는 내 평가가 전혀 달라지겠죠. 참고로 박간의 오상은 소프트뱅크 주식의 1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고로 소프트뱅크 심카드는 갖고 있는데 우라통 터져가지고 잘 안 씁니다. 전파가 잘 안 터지거든요.